뉴욕 퀸즈구의 어느 주말의 아침이었습니다. 미모의 유부녀가 숨진 채 캐디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핸드폰에서 협박 문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인터넷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하는 게시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또 한 네티즌이 그녀의 행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캐디백에서 발견된 유부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사건 발생 당일이었습니다. 사건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경찰의 예상과 달리 사건 발생 6일 만인 목요일 아침에 용의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시간을 다시 2022년 4월 16일로 되돌아가 뉴욕의 오르솔랴 가레 실종 사건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정리해 봅시다. 사건은 미국 뉴욕주 퀸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뉴욕의 치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홈리스들과 호텔에서 살게 된 정신병 환자들이 매일 길거리에서 돌아다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뉴욕의 5대 지역 범죄율과 9.11 사형 횟수를 종합하여 조사한 결과 퀸즈구가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퀸즈는 뉴욕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2022년 4월 16일에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 남자가 퀸즈 포레스트 파크에서 강아지랑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큰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왼쪽 시력이 나빴고 가까이 가서야 캐디백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시력 때문에 캐디백 아래에서 새어나온 붉은 자국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지퍼를 열었는데 사람의 맨발을 보게 되어 깜짝 놀라 바로 911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8시 2분쯤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고 곧장 퀸즈의 잭 로빈스 애비뉴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바로 주위를 봉쇄하고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캐디백은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포레스트 힐이란 구역에서 이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흔적을 따라 퀸즈 주노 스트리트 72-24번지에 도착했는데요. 하나로 약 26억 원이 되는 고전적인 주택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고택을 통제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1층과 지하실에 대량의 붉은 흔적이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집이 범행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진 사람이 이 집의 51세 여주인 오르솔랴 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거의 60개에 가까운 상처가 있었습니다. 뉴욕 경찰서는 숨진 여성의 상처에 따라 범인이 매우 분노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매체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13살 작은 아들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옥상에서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안에서 발생한 공포스러운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피해자의 남편 51세 하워드 클라인에게도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17살 큰아들과 같이 다른 주에 있는 대학을 방문하러 갔었습니다. 사실 그는 경찰이 자기를 찾기 전 아내의 휴대폰에서 보내온 문자를 받았는데요. 메시지 내용은 다음 숨지게 할 건 너희 가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분명 범인이 아내의 핸드폰으로 보낸 문자였는데요. 오르솔랴 갈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문자가 경찰의 의심을 피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또 피해자 남편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급한 건
그가 다시 퀸즈로 돌아와 경찰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택 차고 밖의 쓰레기통에서 범인이 남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붉은 자국이 있는 부츠였습니다. 경찰은 부츠에 남은 DNA 검사를 진행했으며 범인을 찾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최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오르솔리아는 부다페스트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을 전공하였으며 사건 당시에는 전업주부였습니다. 51세의 나이였지만 SNS에서 인플루언서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발머리에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해왔으며 종종 4인 가족의 화목한 사진을 올렸었고 남편과의 결혼 사진까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2022년 마지막 날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멘트와 함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하워드 클라인은 리튬이온 배터리 및 기술금속 컨설팅 투자회사의 파트너이자 설립자입니다. 오르솔리아의 SNS에서 이 가족이 퀸즈 안에서도 가장 비싼 구역에 살며 종종 세계여행을 즐겨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을 여행하면서 즐거운 가족 사진을 남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가 심했던 시기에도 그녀의 일가족은 역시 주변의 섬으로 가서 휴가를 보내곤 했습니다. 남편은 부유하고 능력이 있었고 17살 큰아들은 공부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피아노에도 소질이 있어 여러 콩쿠르에 참석했으며 각 지방에서 연주까지 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미국의 대학을 살펴보러 다녔었죠. SNS상에서 본 그녀의 일가족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오르솔리아의 가족은 그곳에서 9년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이웃들의 평판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르솔리아의 가정은 아주 화목했으며 그녀 또한 가족에 충실하였습니다. 뉴욕 경찰은 오르솔리아의 생전 행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솔리아는 아침부터 집 뒤뜰에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녀는 친구와 함께 링컨 센터에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녀는 자정 무렵 퀸즈로 돌아와 집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가서 40분 동안 혼자 앉아 있었는데 분명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르솔리아는 토요일 새벽 12시 40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그녀를 미행하여 집까지 따라와 새벽 12시 40분에 피해자를 숨지게 한 후 지하실로 끌고 가 검은색 캐디백에 넣은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쯤 범인은 오르솔리아의 핸드폰으로 그의 남편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너희 가족을 숨지게 할 거야 라는 내용이었죠. 토요일 오전 8시쯤 현지 주민이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캐디백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그녀의 13살 아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112분 정도를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저녁에 저택을 나갔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그를 바로 풀어주었습니다. 2020년 5월 오르솔리아의 남편은 911에 전화하여 아내가 저녁에 산책하러 나갔었는데 이튿날 아침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2개월 정도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오르솔리아는 SNS에 호신용 스프레이 구입 방법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최근 현지에서 한 명의 여성이 스토킹 당했으며 부근의 범죄율과 범죄자의 증가로 호신용 스프레이가 필요하다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 사람들에게 외출할 때 안전을 주의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그녀를 미행했을까요? 범인은 무작위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경찰의 수사 당시 다른 한 팀의 팀원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30분에
75번가 100-18번지 근처의 초인종 카메라에 캐디백을 끌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의문의 인물을 포착했습니다. 화질은 좀 떨어졌지만 한 명의 성인 남성이었고 그가 끌고 다니는 게 캐디백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붉게 얼룩진 부츠에 CCTV 영상까지 더해 경찰이 용의자를 확보하는 데 한층 더 가까워졌는데요. 그럼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경찰은 현장 조사 후 범인을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장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는데 범인은 오르솔리아 혹은 가족의 누군가와 아는 사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상처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에 대해 원한이 있었으며 홧김에 그녀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획 범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 계획적이라면 분명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단순히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찰이 피해자 가족의 친구들을 방문 수사하다가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오르솔리아는 한 명의 일꾼을 고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그녀의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페어키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가 자유롭게 대문을 드나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경찰은 또 오르솔리아의 핸드폰 연락처에서 그녀와 친분이 있던 남성 친구들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경찰이 찾던 그 일꾼의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르솔리아와 그의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닌 불륜 관계임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둘의 관계에 대해 수사하기도 전에 경찰이 발표한 영상을 보고 범인은 화요일 저녁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일꾼 데이비드 보놀라였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에게 본인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4월 21일 사건 발생 6일 후인 목요일 오전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44세 데이비드 보놀라가 오르솔리아를 해친 용의자라며 그에게 고의상해죄 1급 범죄 조작과 4급 불법 도구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경찰서 경찰 제임스 애식은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일하다 사랑에 빠졌으며 2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말에 의하면 둘은 올해 4월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녀가 숨질 당시에는 둘의 관계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2022년 5월까지만 해도 데이비드는 그녀의 SNS에 댓글을 남겼었는데 그는 스페인어로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비상열쇠로 오르솔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지하실에서 둘의 관계 때문에 크게 싸우다가 홧김에 범행 도구를 꺼내 그녀를 55번이나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시민에 의해 캐디백이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데이비드는 공원으로 도피했으며 경찰은 그곳에서 그의 재킷을 발견하고 또 다른 곳에서 그가 버린 티셔츠 하나와 빨갛게 물든 붕대를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범행 도구는 피해자의 집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더 많은 법의학 증거와 더 많은 영상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용의자는 없는 걸로 확인되어 확보한 증거로 데이비드를 구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은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총 6일이 걸렸습니다. 비록 법원에서 긴 심판을 진행해야 했지만 범인이 체포됐다는 점만으로도 주민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에 이웃들과 네티즌들도 의견이 분분했으며 남편도 이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외도로 인해 숨지게 됐으며 본인과 아이들에게 준 위험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그는 아내가 SNS에 올린 사랑스러운 사진 때문에 또 한 번 아주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사랑은 게임이 아닙니다. 대부분 호기심과 재미로 외도를 시작하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극단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외모와 학력, 그리고 행복한 가정까지 모두 소유했지만 돈도 학력도 아무것도 없는 일꾼과 사랑에 빠져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둘이 싸우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금전적인 이유인데요. 아마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비밀 유지를 제안했고, 또 하나는 여자에게 이혼하고 본인과 결혼하자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두 번째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녀가 모든 걸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여자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